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곡은 폴 챔버스라는 베이시스트의 베이스 온 탑 앨범 중에 Chasing the Bird라는 곡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 곡의 원곡자인 찰리 파커하고 오리지널? 예. 그리고 뒤에는 그 존 콜트레인이 폴 챔버스의 챔버스. 이니셜을 갖고 만든 곡이 미스터 PC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폴 챔버스의 베이스 온 탑 앨범이 1957년도 녹음돼서 나온 앨범이고요. 폴 챔버스의 베이스, 행크 존스 피아노, 드럼의 아트 테일러 이렇게 트리오에다가 기타에 케니 버렐 이렇게 해서 쿼텟 되게 깔끔하고 재즈를 처음 듣는 분들도 쉽게 제 생각이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주 앨범인 것 같아요. 더블 베이스, 이제 베이스라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이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베이스고 우리가 구분할 때 더블 베이스 그러면 이제 세워가지고 엄라이트, 세워서 하는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 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이스의 정말 새로운 영역을 예. 개척한 그렇다고 하죠. 그게 베이스가 그러니까 타임 키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리듬 박자 맞춰서 둥둥둥둥 하는 게 주 영역이고 솔로로 나서는 악기들 뒤에서 묵묵히 리듬과 타임을 지켜주고 그 리듬 섹션에 한정돼 있었던 그렇죠. 악기였는데 그랬는데 베이스의 역할을 바꾸고 베이스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첫 번째 거론되는 분이 1930년대 듀크 웰링턴 밴드의 지미 블랜튼이라는 22살의 요절한 베이시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베이시스트는 빅밴드에서 뒤에 베이스를 침에도 불구하고 베이스의 역할을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러니까 솔로를 하고 베이스가 그거를 해갖고 그 후배들인 뭐 레이 브라운, 오스카 패티포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쭉 해오고 있다가 50년대에 등장한 이 폴 챔버스가 더 적극적으로 완전 이제 모던 재즈의 첫 번째 솔로 주자 베이스의 솔로를 하고 베이스의 역할을 바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폴 챔버스의 리더작 중에 베이스 온 탑 앨범이 뭐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폴 챔버스 앨범 중에 뭐 블루노트에서 다시 리이슈하는 거에 항상 꼭 들어있기도 한 앨범이니까. 김 감독이 이거 한다 그래서 네. 찾아봤더니 재즈 명반 20개 뽑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그러게요. 예, 예. 자켓도 워낙 친숙하고 유명하죠. 이분이 폴 챔버스가 34살에 죽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 19살 때부터 34살까지 했으니까 활동한 게 15년인데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었지만 리더작을 10장을 냈고 앨범을 그리고 사이드맨으로 참여해서 발매된 앨범만 200개가 넘더라고요.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시절에 폴 챔버스가 활동하던 시절에 자 녹음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 사이드맨 누구 불러? 베이스 딱 얘기하면 아무도 필요 없어. 폴 챔버스 들고 오라고 그래. 그게 아니 거의 모든 앨범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재즈를 한번 들어보고 공부해 보려고 하는 저도 뭐 이렇게 듣다가 이게 이제 라인업을 이렇게 보는데 다 베이스 있어, 다 폴 챔버스네. 또 다른 거 듣다가 베이스 폴 챔버스네. 우리 아마 첫 번째 소개했을 걸요. 김 감독이 마일스 데이비스 소왓. 예. 소왓도 빌 에반스랑 폴 챔버스 이걸로 시작이잖아. 그렇죠. 그 둘이 베이스하고 피아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하죠. 내가 다시 들어봤어요. 소왓 마지막 어떤 악기가 끝내? 폴 챔버스 베이스가 끝나. 그러게.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간 거죠. 그 당시 최고의 밴드의 마일스 데이비스 첫 번째 그레이트 퀸텟의 베이스를 치고 되게 어린 나이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동이고 또 열심히 했고 근데 또 마약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4살에 요절했는데 그 체이싱 더 버드라는 곡은 찰리 파커 곡이잖아요. 찰리 파커 곡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 앨범에서 그 곡을 이렇게 들으면은 제 생각이지만 기타하고 베이스가 되게 절묘해요. 그리고 베이스 리더작이니까 처음에 기타와 이렇게 주제 멜로디를 친 다음에 베이스가 이렇게 피치카토로 막 연주를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행코 존스의 피아노도 되게 좋고
메인 멜로디가 찰리 파커가 만든 멜로디일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치면서 뭔가 되게 세련된 편곡으로 노래를 되게 편안하고 듣기 좋게 바꿔놨고. 달러 분위기가 전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오리지널보다. 세련돼진 느낌이 있죠. 물론 이제 10년 후에 한 녹음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재즈란 게 본질이 뭐 즉흥 연주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교류에서 나오는 그 인터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맛이 있잖아요. 이 앨범이 명반임에 분명한 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관악기가 없잖아요. 이거 막 나서는 자극적인 솔로 악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스가 그 어린 나이 폴 챔버스가 자기 뽐낼 거 뽐내면서 같이 하는 동료들 그리고 기타 치는 케니 버넬이 자기 앨범들에서보다 이 앨범에서 되게 깔끔하게 기타를 되게 맛깔나게 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 전체 뭐 첫 곡인 예스터데이나 그 아트 페퍼 할 때 얘기했던 그렇죠. 아르코주코이라고 세더라고. 보잉이라고 활로 이렇게 활로 치는. 더블 베이스로 활로 하는데 나 더블 베이스 활 연주는 사실 폴 챔버스 걸로 들은 것밖에 기억이 없는 네, 것 폴 같은데. 챔버스가 다른 앨범에서도 유독 그 활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폴 챔버스가 리듬 영역을 넘어서서 베이스를 갖다가 멜로디 영역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래 관악기 베이스 혼을 갖다가 연주를 해. 음악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다가 그게 뭐 해서 튜바로 다시 갔고. 근데 이제 왜 관악기에서 베이스를 바꿨느냐? 퍼레이드 할 때 너무 무거워서 못 하겠더래. 아니 이거 본인이 한 얘기예요. 옛날에는 튜바가 붕붕붕 그게 베이스의 역할을 하던 악기니까 그러니까. 튜바가. 예. 그래서 베이스로 바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악기를 했던 이런 게 기본으로 있으니까 베이스를 하면서도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제 생각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후배가 이 곡을 Chasing the Bird라는 곡을 바꿔놨는데 뭐 그 당시 뮤지션들 중에 찰리 파커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듯이 없죠. 그러면은 찰리 파커 원곡을 한번 들어보면 이게 이제 저번에 우리가 찰리 파커 얘기할 때는 다이얼 레코드사에서 낸 앨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보이. 사보이. 그러니까 사보이 레코드. 47년도에 찰리 파커가 되게 열심히 일했나 봐요. 녹음을 많이 했나 봐요. 이건 사보이 레코드에서 낸 The New Sounds in Modern Music 볼륨 1에 있는데 그 마일스 데이비스가 같이 하고요. 마일스 어린 데이비스가 같이 하고. 첫 번째 예. 아우 이게 세더라고 이 예. 뮤지션들이. 이 곡이 되게 재밌는 게 Chasing the Bird 이 곡이 그날 녹음한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마일스 데이비스 솔로도 제법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버드 파웰이 또 피아노 솔로도 하고 그 짧은 곡 안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에다가 그래서 되게 알찬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분, 3분이 안 넘죠? 한 뭐 2분 50초 뭐 한 3분 안쪽인 것 같아요. 예. 그 찰리 파커 거 들어보시면은요, 이 사운드가 좀 어색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뭐 복각하는 뭐 SP판 들을 때 그 사운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찰리 파커 오리지널은 78회전 SP 78회전 시절에 저거 예, 아마 녹음한 그런 것 같아요. 거잖아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달라요. 그래서 좀 촌스러워. 아주 이렇게 좀 그 옛날 저 동시상영관 그 사운드 생각이 나는 그런 사운드인데 그래도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야 살아있을 게 다 잘 아니 살아있고. 그리고 그 뮤지션들이요 전부 전설들이에요. 맞아요. 그 모든 뮤지션들이 재즈의 전설들이거든요. 뭐 마일스 데이비스 트럼펫, 버드 파웰이 피아노에다가 타미 포터 베이스 그리고 맥스 로치가 드럼이니까. 예. 그 당시 그 찰리 파커가 같이 하던 그 구성이 조금씩 변하는데 뭐 피아노가 먼저 얘기했던 Embraceable You에서는 듀크 조단이었고 그
그리고 이 앨범에는 또 다른 곡들의 트럼펫은 디지 길레스피가 치고 그러니까 비밥이 딱 전면에 들어선 그때의 녹음이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음악을 들어도 그리고 찰리 파커 개인의 그리고 찰리 파커 그 나중에 사후에 수많은 편집 앨범들이 나오는데 Chasing the Bird라는 제목을 앨범 이름으로 많이 사용했고 그 곡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고 앨범만이 아니고 그 찰리 파커는 아마 저 재즈 뮤지션 중에서 그의 그 전기가 제일 많이 쓰여진 뮤지션일 거예요. 예. 한뭐 누구는 뭐 9개라고 그러고 누구는 8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자서전 제목도 체이싱 Chasing the Bird 예. 그리고 작년에 그 그래픽 카툰이라고 예. 책이 나왔어요. 그 찰리 파커에 관한 거예요. 찰리 파커 뉴욕에서 2년간 생활을 갖다 이렇게 그런 게 좀 했는데 우리 번역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만화 제목도 Chasing the Bird 그러니까 그 이 곡 자체가 찰리 파커의 시그니처 곡 중 하나예요. 그러게요. 아주 상징하고 대표하는 곡 중 하나죠. 네. 그러니까 찰리 파커 원곡이랑 폴 챔버스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폴 챔버스 얘기를 해보면 그 유독 그 당시 동료들이 폴 챔버스의 이름을 넣은 곡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 5곡? 네. 5곡인가? 야. 제가 한 4곡 정도는 메모를 해봤는데 피아니스트 레드 갈란드가 같이 마일즈 데이비스 퀸텟에 있었죠. 더 PC 블루스라는 그 PC는 폴 챔버스 이니셜을 예, 한 거고 존 콜트레인이 미스터 PC 그리고 타미 플래니건 피아니스트가 빅 폴이라는 곡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니 롤린스가 폴 스팔 폴의 친구들 뭐 이런 곡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폴 챔버스 이름을 넣어서 곡을 만들 정도면 그 이유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폴 챔버스가 음악을 잘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음악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인간성이 좋을 수도 있고 되게 웃기고 친근해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재하 같은 거예요. 우리 가요로 하면 유재하 죽고 나서 유재하 일반인들 모르잖아. 근데 그 동료들은 다 기억해서 유재하 가요제까지 생기고 이러잖아요. 뭐 어떻게 말하면 뮤지션들의 뮤지션. 그렇죠. 뮤지션들의 뮤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김 감독이 얘기했듯이 200곡이 넘는 곡의 사이드맨으로 성격 나쁘면 그렇게 못하겠죠. 못하죠. 그럼 못하죠. 나 걔 싫어. 뭐 이렇게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폴 챔버스 좋다.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되는 일단 거. 실력으로 일단 다 깔아. 그러게요. 실력은 기본이죠. 딱 이렇게 하니까. 네. 야. 아니 깜짝 놀랐어요. 5곡, 6곡. 그 동료들이 그 뮤지션을 갖다가 기리면서 작곡을 해서 그걸 레코딩해서 작품으로 내놨다. 그리고 그 곡의 제목을 삼는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정말로. 그 존 콜트레인의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앨범은 뭐 59년에 나온 너무나 명발인데 다른 곡들은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더 미스터 피시라는 이 곡은 제가 처음 들을 때 폴 챔버스의 피시인가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폴 챔버스 사람 이름을 곡 제목으로 넣다니. 그리고 게다가 존 콜트레인이 그거로 해서 들어보면은 그 곡에서 폴 챔버스는 큰 역할은 하진 않아요. 워낙 테너 색스폰의 역사에 남는 그 앨범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슈트 오브 사운드라고 존 콜트레인의 테너 사운드가 주로 된 앨범이고 그런 거에 방점이 찍힌 앨범인데 미스터 피시라는 그 누가 그 당시 분들이 할아버지가 계셔가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궁금함도 좀 남아있는 곡이기도 하죠. 네. 그 존 콜트레인은 자기를 대표하는 앨범에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죠. 폴 챔버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게요. 사실은. 네. 그 대표 앨범에 다 끼어 있으니까. 네. 그 어느 인터뷰에서 존 콜트레인이 60년대 초에 한 인터뷰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앨범이 뭐냐 그랬더니 블루노트에서 만든 블루트레인이라고 그랬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블루트레인에도 폴 챔버스가 베이스를 쳐요. 자이언트 스텝도 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미스터 피시가 들어있는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그리고 나 요번에 김 감독 때문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그냥 이렇게 뭐 작업하다가 그냥 올려놓는 것 중에 기록지도 길고 그러니까 마일즈 데이비스의 스케치 오브 스페인. 근데 여기도 폴 챔버스. 네. 거기는 이제 대규모 편성으로 기레반스랑 했는데 거기 그
저기 구글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저 뒤쪽에 딱 이러고 베이스 딱 들고 있죠. 하되 정말 다작을 했고 요절해서 너무 아쉬운 그러니까 그런 분의 앨범 한번 듣고 찰리 파커 원곡 듣고 링크에 마지막 그의 이름을 존 콜트레인이 연주한 미스터 피시까지 세 곡 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